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8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비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 이유는 그 물체에 열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열량입니다. 자, 열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다이어트 할 때 음식에 열량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킬로칼로리, 여기서 CAL이라고 쓴 것은 칼로리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앞에 킬로를 붙이면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또는 칼로리, 이것이 칼로리, 이것이 열량의 단위입니다. 1킬로칼로리는 얼마를 뜻하냐면, 자, 1킬로칼로리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물 1kg이에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만약에 물이 아니라 식용유와 같은 다른 물질로 바뀐다면 1kcal가 아니라, 참고로 식용유의 경우에는 0.5kcal가 필요합니다. 식용유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0.5가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질량이 같다 하더라도 물질이 달라지면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달라집니다. 물질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그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얼마의 열량이 필요한지가 비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비열을 계산을 하려면 필요한 열량이 총 얼마인지를 킬로그램 수와 온도 변화 몇 도씨 변했는지로 나눠주시면 이 비열값이 계산이 됩니다. 비열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볼게요. 물질의 질량이 얼마였는지와 온도 변화가 얼마였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소모된 필요했던 총 열량이 얼마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열량값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을 하실 때 질량은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표현된 값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온도 변화는 도씨로 표현된 변화값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열량은 칼로리 아니고 킬로칼로리로 표현된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비열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열의 단위는 요 단위들이 활용되어서 비열의 단위가 됩니다. 아래 비열의 단위를 적어 볼게요. 비열의 단위는, 자, 물질 1kg이 1도씨 높아지는 데 필요한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인지, 요것이 비열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을 하면 비열의 단위가 표현이 됩니다. 비열의 단위는 따라서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비열의 단위는 비열의 정의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이것이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이것을 따로 외우셨으면 예시 물질들의 비열값은 그냥 숫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비열은 1, 식용유의 비열은 0.5, 유리의 비열은 0.2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비열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 A의 비열값이 0.7인데 그 물질이 몇 킬로그램 있었고 온도가 몇 도씨 변했다면 총 열량이 얼마가 필요했느냐라고 열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열량을 물어봤을 때 계산 공식 쓰도록 돼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어떤 물질을 어떤 온도만큼 올리는데 소모된 열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이 물질의 비열값에다가 이 물질의 질량값에다가 이 물질의 온도 변화값을 모두 곱해주시면 얼마의 열량이 소모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열의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따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집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온도 변화의 단위는 도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된 값에 킬로칼로리를 붙여주시면 열량이 얼마인지를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3개의 문장 읽어볼게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비열이 큰 물질은 작은 물질에 비해 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물질의 비열이 표시되어 있어요. 물은 비열이 1입니다. 참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물은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온도가 높아지지도 않고요. 쉽게 온도가 낮아지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콩기름은 대표적인 식용유죠. 대략적으로 0.5 정도의 비열값을 갖게 되어 물에 비해서 보다 쉽게 끓고요. 보다 쉽게 식게 됩니다. 유리는요, 비열이 무려 0.2 정도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비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예요.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 그래서 가열을 하면서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물 100g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식용유 100g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았죠. 노란색 그래프는 그에 비해서 온도가 쉽게 올라갔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물 100g에 해당하는 그래프였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식용유 100g에 해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참고로 식용유는 비열이 0.5라고 말씀드렸고요. 물은 비열이 1인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비열이 높은 편에 속해서 쉽게 데워지지도 쉽게 식지도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줄글 정리할게요. 질량이 같은 물질 둘 다 100g이었죠. 그리고 똑같이 가열해서 같은 열량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질량에 따른 온도 변화예요. 자, 똑같이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죠. 똑같이 가열을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하나는 물 100g이고 다른 하나는 물 50g입니다. 같은 물질이에요. 그럼 비열도 같겠죠. 그렇지만 단지 질량만 다릅니다. 자, 둘 중에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물
100g짜리였고요. 온도가 보다 쉽게 변한 요 연 파랑색이 물 50g짜리 그래프였습니다. 밑에 줄글 채워볼게요.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같거든요. 거기에 같은 열량을 가했다 하더라도 질량이 다르면 달라져요. 그래프가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서 이 비열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안지방에 가면 낮에 바람 부는 방향과 밤에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육지, 그리고 여기 바다. 자, 이 그림 위에다가 색깔을 달리 할 거니까요. 파란색, 빨간색 색펜 준비해 주시고요. 육지는 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바다는 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비열이 물이랑 흙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물이 훨씬 큽니다. 물은 비열이 높은 편에 속하는 비열이 1인 물질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쉽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반면에 흙으로 이루어진 육지는 낮에는 쉽게 데워지고요. 밤에는 쉽게 식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낮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낮에 육지가 데워지거든요. 데워진 공기는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죠.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요. 상승 기류 때문에 요 지표면 근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공기가 요렇게 밀려오면서 바람이 형성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밤입니다. 밤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쉽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지만 요 육지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기에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 근처의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이 공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의 흐름인 바람이 형성되게 돼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니까 우리는 이걸 육풍이라고 부르고요. 이 해안가 근처에서 낮과 밤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을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부릅니다. 줄글 정리해 볼게요. 해안지방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데 이 현상은 비열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 속에는 쉽게 식지 않도록 비열이 큰 물질을 쓰는데 바로 물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뚝배기는 잘 데워지지 않지만 또 일단 데워주면 잘 식지도 않죠. 그 이유는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